원숭이들이 극도로 조심해야 될 게 술이다. 대신에 내년에는 좋은 얘기를 또 한 가지 해야 돼. 말띠 해운의 원숭이하고는 우리가 이제 상극이 아니라 상합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재물궁이 이렇게 좀 벌어지는. 반갑습니다. 천공개비 신당 보아만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원숭이띠 운세를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이 원숭이띠들의 평생 운세가 어떤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지 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숭이띠들이 의외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질이 강해요. 남자나 여자나 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원숭이가 체형이 크지 않아요. 고릴라나 막 큰, 되게 보면 포유류 뭐 전매기는 인간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 원숭이들의 기질이 모성애, 부성애가 다른 사람보다 진해요. 내가 뼈를 갈아서라도 자손을 살려야지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띠거든요. 그런데 또 냉정하게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그 원숭이가 새끼 버릴 때 보면 아주 냉정하게 갖다 버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의 인연이 없는 게 또 원숭이띠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사람들한테 정을 줬다가 뺨을 맞는 경우도 있고, 또 근데 이분들이 대인관계라 그러죠. 대인관계는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 지금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가족한테 충실한 면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손한테 굉장히 끔찍하지만 그 자손이 예를 들어서 좀 불량한다든지 내 엄마 아버지의 기준점에 어긋난다 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게 이 원숭이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초년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노후가 되면 될수록 잘 사는 분들이 이 원숭이띠예요. 근데 원숭이띠들이 술을 조금 덜 드시면, 근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사단이 나요. 왜냐하면 흉내내는 이 원숭이가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빙의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극도로 조심해야 될 게 술이다. 술과 여자 남자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신세계를 흐트러뜨리는 어떤 이나 뭐 주사제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안 좋은 기질이 들어가면 이 양반들이 망신을 크게 당하는 게 또 들어있는 게 원숭이띠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인관계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분들은 남한테 보여주는 걸 극도로 이렇게 자기 걸 꾸며야 돼요. 어떤 나이대의 원숭이라도 절대 그냥 우리가 나갈 때요, 빈 얼굴로 못 나가는 게 이 원숭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늦어도 내 거 치장을 하고 나가야 되고, 약속 시간이 있으면 그 약속 시간에 내가 맞춰서 가는 거를 굉장히 뭐랄까, 시간이 늦더라도 내 걸 다 꾸미고 나가야 되는 게 이 원숭이띠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질도 틀리듯이 어떤 모양새도 틀리거든요. 근데 대중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숭이띠들은 어떤 고집이나 다 고집이 있어요. 근데 특히 원숭이띠의 고집이 유별나는 게 뭐냐면, 목표점이 저기야. 그러면 내가 그 저기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가지를 못하는 약간의 승부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게 원숭이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59수 되는 이 원숭이띠 하고요, 47이 되는 이 원숭이띠들은요, 그나마 이 우리가 이제 무신생 원숭이들은 탄탄해요. 이제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47살의 경신생의 운 자체가 실은 죽을 고비를 넘어갔고 넘어와요. 그러니까 재물도 재미없어, 또 사람도 재미없어, 인간의 풍파가 들어와.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80세 운에 반에 들어가가지고 뛰어넘게 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 경신생의 이 운 자체가 밥을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가 공공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경신생들이 신가물들이 많아요. 신가물이, 우리가 신가물이 뭔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무당신만이 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하시는 분도 달변의 신이니까 우리가 구슬할 때 그래요. 말문 할아버지, 글문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문 대신 글문 대신 하는데, 글을 잘 쓰는 작가도 될 수 있고요, 또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도 될 수 있는 게 이 경신생들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한번 신의 기운을 잘못하면 약간 바보처럼 살아요. 그래서 꼬장꼬장한 성격 대신에 조상의 가물이 따라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 뭐 신부님, 뭐 스님 이런 직업을 가지는 게 다고 무당이 많지는 않아요, 또 이분들이. 그래서 큰 종교의 대종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그 작용을 받는 게 원숭이띠의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원숭이띠들의 어떤 특색이 이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원숭이띠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위장관계를 극도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면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나쁘다 하는 위암 이런 게 아니라 신경성으로 위의 기관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원숭이띠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47살 원숭이띠, 그러니까 내년에 47이죠. 지금 46이고 이 경신생들이 이 무당길 가시는 분들이 조금 고비가 있어요. 큰 대종사나 스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다가 이렇게 불을 이루는데, 대신에 이제 무속길 가면 원숭이들이 조상업을 많이 닦아야 되는 게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또 신하고, 또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원숭이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서 약간의 흉내내기도 잘하고 또 의심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남을 잘 믿지는 않는데, 또 이분들이 한 번 믿으면 진짜 옹골하다 그러죠. 이렇게 다 하나밖에 몰라서 그거밖에 모르는 그런 성향을 가져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신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좀 자신감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찾아가는 길만 돌을 잘 닦는다 생각하시고 신감을 가시면 그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찾아갈 수도 있대요. 자, 내년 운이에요. 우리가 내년에 47의 성주운이 들어옵니다. 항상 제가 성주운 하는데, 남자 성주운이 들면은 사업을 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 성주운이 들어오면 내가 집을 늘리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사업과 집을 늘리는 건 많이 틀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부동산에 관심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보다 벌리고 싶어 하는 게 많고, 이분들이, 남자분들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하고 사는데, 여자들은 조금 일을 잘 저지르는 게 이 경신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전반적인 운수는, 몸이 아팠던 사람은 약간의 고비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49살까지는 그래도 병치레가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47인데 무슨 49을 얘기하냐 그러는 게, 왜냐하면 이게 성주운에서 살려도 주지만 아프게도 할 수 있는 게 경신생들의 운이에요. 47수의 운. 대신에 내년에는 좋은 얘기를 또 한 가지 해야 돼. 말띠해운의 원숭이하고는 우리가 이제 상극이 아니라 상합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재물궁이 이렇게 좀 벌어지는, 이렇게 벌어지면 거기에 틈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운이 조금이라도 벌어져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운이 들어가야 뭘 하든 간에 돈도 벌고 하거든요. 근데 운이 꽉 맞춰져 있는 해가 있어요. 을사년의 원숭이가 어떤 운이었냐면, 뱀이 원숭이하고 잡으려고 그러고 싸움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싸움 한다 그러죠. 이런 운에 올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벗어나서 운이 조금 열려져요. 그러면 말하고 원숭이하고는 친하거든요. 원래 말 등에 올라가서 원숭이가 재롱도 부리고 한대요. 그래서 운이 조금 열어지니 거기에 내가 조금은 숨겨놓은 재산도 생길 수 있고, 또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우리가 박수 받는다 그러죠. 그런 어떤 상복도 생길 수 있는 게 7수의 원숭이띠의 운수래요. 라고 지금 할머니가 그러셔. 신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 힘들었던 분은 내년에, 올해까지 이제 왜 더 힘들었냐면요, 우리가 삼재가 넘어왔어요. 삼재가 늦게까지 머물렀다 가는 해년이 원숭이의 작용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또 그게 다 풀어져 나가니까, 이제부터 쓰나미에